기원전부터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해온 벌. 철저한 역할 분담과 몸짓 언어로 의사소통까지 하는 등 사회성 동물 중 가장 진화된 곤충이다. 인간의 삶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온 벌. 과연 그들의 운명은? 날카로운 턱과 독침으로 중무장한 말벌. 토종벌 공격이 시작됐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토종벌. 치명상을 입었다. 토종벌 동아래에 둥지를 튼 말벌. 벌써 왕성한 번식기에 접어들었다. 오래전에 자리 잡은 모양이다. 말벌은 겨울이 되면 여왕벌 하나만 남기고 모두 죽는다. 땅 속이나 큰 나무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겨울을 지내는 말벌. 이듬해 새로운 둥지를 틀어 많게는 8,000마리까지 번식하기도 한다. 적과의 기막힌 동거다. 방어선 구축에 나선 토종벌. 말벌 공격의 위험 신호를 감지한 토종벌이 공격에 대비한다. 아예 먹이 창고에 살림을 차린 말벌. 이제는 본격적인 토종벌 사냥에 나선다. 경계 또한 늦추지 않는다. 오히려 걸려든 말벌. 토종벌 또한 파상 공격을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더듬이를 붙잡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지만 말벌은 날카로운 턱으로 목을 공격한다. 몸은 이미 두 동강 난 상태. 토종벌 또한 두 동강 난 머리지만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저항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벌 공격을 하니까 지금 날개 시술하면서 방어를 한 겁니다. 지금 못 달라들게. 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공격이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공처럼 또 뭉쳐가지고 열로서 이렇게 말벌을 갖다가 이렇게 제압을 시킵니다. 말벌에 대한 집단적인 공격은 동양종 꿀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동료 구출 작전에 나선 말벌. 일단 좌우 양측에서 공격을 시도한다. 오히려 공격에 나서는 토종벌. 저항이 만만치 않다.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말벌.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공격에 나선다. 여러 명의 말벌들을 에워싸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말벌의 체온을 올려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몸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40도까지 올리는 꿀벌. 말벌의 공격 신호를 주고받은 꿀벌들이 일시에 집단적으로 달려든다. 말벌의 온도를 일시에 과열시킨다. 온도를 올려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평소 35, 6도인 벌통합 온도가 40도로 급격하게 치솟았다. 아무리 젓가락으로 때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1대1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침입자 말벌. 집단적인 공격만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흔적까지 없애는 치밀함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말벌들이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벌이 다 죽고 폐사됐거든요. 이렇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벌이 다 있었고 꿀이 많았었는데 다 채취해 간 겁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의 화분 맥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꿀벌은 이꽃 저꽃, 이 식물 저 식물 옮겨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고 식물의 다양성을 유지시켜준다. 꿀벌은 나비나 파리처럼 무작위로 아무 꽃이나 닥치는 대로 방문하지 않고 어떤 꽃에서 먹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계속 같은 종의 식물을 찾는다. 경쟁이 치열하다. 꿀벌이 꽃에 접근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이 식물들 또한 꿀벌의 방문을 받기 위해 화려한 꽃이나 향기로 유혹한다. 꿀벌들을 노리는 곳곳의 포식자들. 향기와 꿀이 가득한 당귀꽃에 모여든다. 언제든지 사냥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공존. 주변에 포식자들이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나방은 긴 빨대를 꿀샘에 꽂아 꿀을 빨아먹는다. 갑자기 사냥터로 변한 밀원. 포식자들의 사냥이 시작됐다. 최상위 포식자인 사마귀가 꿀벌을 낚아챘다. 말벌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벌. 곤충 중에서 개미와 더불어 가장 진화된 사회성 동물 중에 하나인 벌. 어렸을 땐 청소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엔 밀랍을 분비하여 육각형 집을 짓는다.
조금 더 자라면 수집벌들이 가져오는 꿀이나 화분을 저장하고 어린 벌들을 키우는 육아를 맡는다. 14, 15일이 지나면 꽃을 찾아 화분을 물어오는 등 밖에 나가 일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기력이 다하게 되면 문지기 역할을 한다. 밖에서 들어온 벌이 팔자를 그리며 꼬리춤을 춘다. 이른바 비댄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서 찾은 먹이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다. 이들만이 통하는 몸짓 언어다. 춤 방향과 꼬리춤 횟수로 꽃의 거리와 위치가 파악된다.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밀원이 있을 때 꼬리춤을 추고 100m 이내인 경우 둘레춤을 춘다. 아래 방향으로 꼬리춤을 출 때 밀원이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고 위쪽 방향으로 꼬리춤을 출 때 태양 쪽에 밀원이 있다. 태양빛이 한쪽, 태양빛이 항상 고정이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고정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 고정된 태양빛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면을 미리 인식해놨다가 그 태양빛을 기준으로 자기 위치를 탐색해 나간다. 꿀벌 주둥이는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어 잎틀이라고 하는데 대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는 써는 역할도 한다. 복부에는 꿀을 저장하는 꿀 주머니가 있다. 꿀벌은 3쌍의 다리와 2개의 더듬이가 있다. 인두샘에서는 애벌레에게 주는 젖이 나오고 일벌들은 꽃에서 빨아온 꿀을 꿀 주머니에 저장한다. 일벌은 꿀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입이 긴 대롱처럼 생겼고 혀는 자유롭게 뻗었다 오므렸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펄은 먹이를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이 퇴화되는 중이다. 윤기나는 갈색을 띤 여왕벌. 더듬이로 빈 방을 찾고 빈 방에 배를 넣어 알을 낳는다. 여왕벌 둘레에는 언제나 심부름을 해주는 시녀 일벌들이 따른다. 로얄 젤리도 주고 몸도 손질해준다. 수명이 3년에서 5년인 여왕벌은 오직 알만 낳는다. 단 한 번 교미로 매일 1000개 내지 1500개의 알을 낳는다. 일벌들은 여왕벌이 알을 낳은 지 3일째 젖을 부어준다. 알에서 깬 애벌레는 이 젖을 먹고 자란다. 일주일쯤 지나면 실을 토해내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된다. 일벌의 애벌레는 젖을 먹다가 조금 지나면 꿀과 꽃가루를 먹지만 로열 젤리만 먹고 자란 애벌레는 여왕벌이 된다. 21일쯤 지나면 다 자란 새 벌들이 방뚜껑을 물어뜯고 얼굴을 내민다. 여왕의 산란이 왕성하고 먹이가 풍부한 늦은 봄. 벌들의 수가 최고에 이른다. 한 벌통의 적정 벌 수는 3만 내지 4만. 5만이 넘으면 집이 비좁아 분가 욕구가 생긴다. 새로운 여왕이 탄생하면 기존 여왕이 70% 정도의 일벌을 데리고 옛 벌집을 떠나는 이른바 분봉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왕대 속에서 여왕이 밖으로 탄생하려고 지금 자기가 문 열고 나갈 그걸 갖고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왕이 요동을 치니까 야들이 미리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이 일벌들이. 미리 나온 정찰 벌들이 새로 둥지를 틀 곳을 탐색한다. 이사 준비를 마친 벌들은 주변을 거칠게 날아다니며 고주파 진동 신호를 만들어낸다. 왕창 팍 나왔다가 이거 붕 뜨면은 다 안 나오잖아, 그죠? 네. 안 나오면 또 여기서 100명 돌아. 그럼 한복 팍막 뭐 쏟아지듯이 쏟아져. 처음에 길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몇 마리씩 날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여왕이 나가면 여왕 몸에서 나오는 페로몬을 감지한 일벌들이 일시에 탈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대 열흘까지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나왔다. 분봉은 대개 4월 초부터 5월 초에 이루어진다. 토봉업자들은 분봉 나온 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멍석 조각이나 벌통 상자를 공중에 매달아 놓는다. 여왕을 중심으로 하나의 분봉군이 탄생했다. 아니에요. 왕벌이 차를 잡고 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토종볼 몇 통을 키워온 권기택 할아버지. 올해 4번째 분봉 나온 벌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다. 올 들어 5번째 시도다. 공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벌. 주변에 벌이 있어서 그런지 토종벌들이 자주 날아오곤 한다. 그냥 하루 만에 나가본 놈도 있고 3일 만에 나간 놈도 있고 5일 만에 나간 놈도 있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도 그냥 나가본 수가 있고 안에다 집을 다 짓고 꿀까지도 싣고 또 나가버려요. 순창의 정성영 씨는 30년 경험으로 나름대로의 벌 받는 방법을 터득했다. 분봉 나온 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벌망을 3개 흔들어 여왕벌과 일벌의 위치를 변경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밤을 밖에서 재운다. 벌통 위쪽에 2 상자를 자르는 정성영 씨. 분봉받을 벌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흔들어 자석처럼 달라붙은 여왕벌과 일벌의 위치를 바꿔준다. 전체를 한번 벌을 틀어가지고 왕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왕이 움직이면은 마냥 전체 벌이 똑같이 필사적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그게 요동을 한번 치고 나면은 자리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럼 이렇게 그 벌통에 들어간 벌은 다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확률이 적어요. 긴급 상황 발생이다. 3일 전에 받은 벌이 집을 나갔다. 요 며칠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더니 벌들의 집 나가는 횟수가 늘었다. 그 자체를 벌려. 애는 먹었지만 벌을 다시 회수하게 돼 다행이다. 그건 아니다. 분봉받은 벌통에 꿀을 넣어주고 요동을 시키는 등 갖은 방법을 다 써도 20-30%의 벌이 집을 나간다. 벌통 입구 경계가 강화됐다. 분봉 나간 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오는 벌들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입구를 가로막는다. 얼마 전까지 같은 벌통에서 살아왔지만 분봉 나가는 순간 적군이다. 새 여왕과 함께 있다 돌아온 벌이기 때문에 냄새가 다르다. 죽거나 도망갈 때까지 치열한 싸움이 계속된다. 비정한 벌들의 세계다. 나가서 벌써 냄새 주우끼리 또 따로 봉한 주우끼리만 있다가 그 냄새만 있다가 또 이거하고 냄새가 틀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싸우는. 내가 여기서 나와도 특히 먹이가 부족할 때 벌통을 잘못 들어온 벌들을 가차없이 쫓아내거나 죽여버린다.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가축화된 벌. 수십 미터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다. 비바람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야생에서 살아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비가 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녀석이 있다. 두꺼비다. 비까지 오는데 불청개까지 나타났다. 혀로 날름날름 벌을 잡아먹는다. 두꺼비에게 이런 날쌘 사냥 기술이 있다는 게 놀랍다. 통째로 넘기기가 편하지 않나 보다. 너무 많이 먹은 듯하다. 벌들의 서식지를 먹이 창고 정도로 생각하는 포식자들. 개미 또한 귀찮고 성가신 이웃이다. 개미들은 먹잇감이 풍부한 벌통 위나 주변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벌과 마찬가지로 집단을 이루어 사회생활을 하는 개미. 그 숫자가 만만치 않다. 주변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개미. 이들은 주로 벌들의 사체를 노린다. 검은 색깔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봐 땅벌이다. 땅 속에 여러 층의 집을 짓고 산다. 주로 참나무 나무지인을 먹기 위해 모이는데 녀석이 오늘은 토종벌을 사냥한다. 상당히 드문 일이다. 주변에 먹잇감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벌들의 먹이 활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 거미. 벌들의 나들목을 잘하는 거미들은 길목에 덫을 놓는다. 거미는 거미줄에 걸린 벌을 순식간에 감싼다. 저항해보지만 움직이기조차 힘들다. 거미는 뾰족한 독리로 먹이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한다. 그리고 강력한 소화액을 내뿜어 곤충의 내부를 녹인 다음 빨아먹는다.
거미는 꽁무니에 있는 방적돌기라는 작은 기관에서 가는 실을 뽑아 그물을 친다. 끈끈한 액체 상태로 뽑아진 실은 공기 속에서 굳어져 가늘지만 튼튼한 실이 된다. 마지막 분봉을 기다리는 김종혜 씨. 일벌들이 열심히 날개짓을 해 바람을 일으킨다. 집안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집이 녹거나 애벌레가 죽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입안에 물을 머금고 들어와 뿌리기도 한다. 호르몬 물질을 분비해서 동료 벌들의 귀가를 돕기도 한다. 벌통 안에 들어가려는 수펄들. 일벌들이 쓸모없게 된 수펄들을 벌통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안에서 저 일벌들이 자꾸 그냥 밀어내잖아요 지금. 밀어내 왜 밀어내는 거죠? 이제 꿀만 달라고 하고 아무 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귀찮게 말하자면 자꾸 이제 왕왕 기르고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자꾸 쫓아내는 거죠 지금. 먹을 것이 적어지면 식구를 줄여야 한다. 오직 여왕벌과 교미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펄. 일도 안 하고 먹이만 축내는 수펄이 그 축출 대상이다. 죽이거나 집 밖으로 쫓아낸다. 수펄을 없애는데 사람도 가세한다. 교미를 마친 수펄이다. 한 통에서 배출할 수 있는 여왕벌은 10여 마리지만 수펄의 수는 무려 5천 내지 2만에 이른다. 수펄은 오직 일벌의 도움을 받으며 집안에서 40일 정도 먹고 노는 한량이다. 결과적으로 축출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된다. 죽은 수펄의 사체는 침입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멀리 갖다 버린다. 꿀벌의 사체를 좋아하는 개미. 아예 벌집 근처에 요새를 만들고 먹잇감이 밀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리산 청정 지역에 위치한 인월 토종벌 농가. 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정답이 오늘 죽은 거예요. 토종벌 농가들은 벌이 이렇게 많이 폐사하는 원인에 대해 농약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딱 뭐 이마저도 드러내서 강한 돌풍과 비바람에 대비하는 조다로운 양봉장. 벌들이 죽어가고 있다. 벌이 혀를 내밀고 날개가 축 처지고 몸통이 쪼그라드는 증상으로 보아 농약 피해라는 것이다. 요즘 제주도에는 계속 비만 와가지고 이 병균이 더 많잖아요. 농약을 많이 칩니다. 또 가수원도 그렇고 한때 보면 비가 와는 끝에는 제주도 전체가 이 농약으로 감싼다고 봐야죠.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농약 살포. 해충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죽인다. 요즘은 벌이 꿀을 찾아서 약 4km 내지 8km 멀리 가요. 멀리 가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요즘 또 농약 치는 시기라서 이제 밤나무나 논, 제초제 그 농약이 아마 피해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즘 뭐 다른 어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죽을 리가 없어요. 전 벌이. 기원전부터 인류와 운명을 같이 해온 벌.
이들은 화분 매개로 우리 먹을 거리의 70% 이상을 제공해왔다. 이들은 수분 활동으로 식물의 다양성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등 지구 생태계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파괴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문명의 이기를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경고했다.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겨우 4년 버틸 수 있다고.